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타운홀 미팅 박진아입니다.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기본이다라는 생각으로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보내고 있는 임택 동구청장을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역민들이 묻고 직접 답하는 소통의 시간, 광주 MBC 타운홀 미팅, 동구민이 묻고 임택 동구청장이 답하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죠. 광주 MBC 타운홀 미팅, 동구민이 묻고 임택 구청장이 답하다. 임택 동구청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글쎄요. 네, 그러니까 다들 멋지게 하고 오셔서,네. 고맙습니다.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광주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벌써 올해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애썼습니다. 옛날 동구의 그러한 영화가 다시 부흥해서 광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내년 새해도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구성을 많이 펼치셨기 때문에 성과도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어떤 성과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동구의 성과를 이야기하면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2019년 9월 18일을 잊을 수 없는 게 인구가 10만 이하였던 게 10만으로 회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살고 싶은 동구로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동구가 인문도시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사람들의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인문도시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게 또 다른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었다는 게 성과라고 보고요. 네. 세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동구가 산업 생태계가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소비 중심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AI 시대를 맞이해서 AI 헬스케어 산업을 제가 육성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번째는 앞으로 이제 인구를 가지고 경쟁하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체류형 야간 관광의 도시로서 이런 기반들을 민선 7기, 8기 꾸준히 준비해 왔고 그런 성과들을 최근에 드러내고 있다. 이걸 4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동구가 골목 상권 그리고 지역 경제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이제 골목 상권은 사실은 우리 동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전체 산업 비율에서 차지하는 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동구랑페이를 발행을 했던 것도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의 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50억을 발행해서 조기에 완판이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충장로 르네상스 사업을 4년째 이렇게 해왔던 것도 일정 정도 이제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를 상인들과 함께 협의해서 낮추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2일 날 개장했던 홍콩 골목 같은 경우도 충장로 일대에 새로운 업종을 이제 육성을 해서 충장로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어느 곳에나 쓸 수 있도록 골목 상권 지정을 전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거. 전반적으로 이제 골목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골목 상권을 회복시키다 보면 이제 경제가 사는 예.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구를 보면 민선 7기 때는 살고 싶은 도시, 예. 그리고 민선 8기 때는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서 예. 도시를 새롭게 활력을 넘치는 이런 곳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예술 여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체류형 예술 여행 도시를 만드셨더라고요. 이건 또 뭡니까? 앞으로 이제 도시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체류하느냐. 요즘 이제 저희가 용어로 말하는 게 생활 인구인데요. 네.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게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동구는 그런 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적 중심이기도 하고 또 광주 역사의 중심이 동구입니다. 그래서 동구의 관광의 방향을 예술여행 광주 동구랑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7개 루트도 저희가 만들어서 전부 스토리텔링도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것과 함께 동시에 관광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는 3대 축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축, 하나는 무등산을 축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지산유원지권입니다.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은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체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저희가 7월에 오픈했던 빛의 나라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술 교육이라든지 또 관광 플랫폼을 가족 단위로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해에 걸쳐서 5.18 광장에 있는 분수대를 빛의 분수대와 음악 분수대를 바꾸고 충장 르네상스와 관련된 골목 여행과 관련돼서 연관 짓고 그래서 국립아시아문화 전당권을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는 이제 무등산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남북권 광역 종합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280억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심사 이쪽에 춘설차 밭을 한 2만 5천 평 정도 되는데요. 거의 복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의제 허백년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춘설원, 그러니까 춘설차를 했던 공방이죠. 그다음에 면향정 관풍대. 그래서 이게 이제 무등산이 전국에서 3번째 정도로 많이 오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무등산권에서 체류하고 전당권에 나와서 체류하고 세 번째가 이제 지산유원지권인데 지산유원지권은 조금 이제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신양파크 호텔을 광주시가 매입을 했고 호텔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해서 거기 이제 일종의 예술관광의 하나의 그 스팟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생각해서 3대 축을 중요한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하루로는 당연히 부족하겠고 이틀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오래 머물수록 좋겠군요.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스마트 관광을 지향을 하면서 강주 아트패스라고 하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플랫폼 핸드폰에서 광주 동구를 찾는 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데요. 저희가 그게 이제 1년 좀 반도 안 됐는데 가입자가 2만이 넘었고 가입자들이 썼던 돈이 3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숙박이라든지 음식 이런 부분들 할인도 되고 광주 여행에 대한 안내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인프라를 까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업도 하고 도시도 하고 있는데 인문 도시 그와 더불어 가지고 365일 설레는 36.5도 행복 도시를 추구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2018년부터 인문 도시를 추구를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문도시 정책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물질적 성장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성장에 걸맞는 정신적 풍요로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증으로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아주 높다든지, 우리나라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정신적 빈곤함에 이제 부딪혔는데, 그러한 정신적 빈곤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인문적 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적 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저는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들의 다양한 인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드는 건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 읽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동안 주민들에게 매년 4,000권씩의 책을 나눠드렸던 것도 그렇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연말에 이제 그 독서 감상을 써서 또 경진대회를 하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것을 자서전을 쓰게 한 거라든지,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 동구가 13개 동이 있는데 딱 한 개 동 남아 있습니다만은 13개 동의 발자취, 역사를 다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동구의 여성 상인들, 동구의 여성들에 대한 삶을 또 별도로 기록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또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꿈을 심어주는 게 인문도시 한 방향인데, 옛날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의 초등학교 지금 5학년, 6학년은 전부 통기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감수성을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해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유적지라든지 이런 걸 기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문도시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신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동구가 앞서가고 있지 않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는 주민들의 인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문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책 읽는 모임을 한다든지, 뭐 어떤 탐사 모임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약초 연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동아리들을 많이 만들고 또 활동을 하게끔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활동하는데 또 지원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동아리를 점차 늘려서 실제 주민들이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해서 뭔가 삶 속에서 자아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산동에 가면 많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병란 시인의 생가를 활동을 했던 그 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시인 문병란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와서 다 시인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도 써보시고 네. 시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데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 하는 게 또 다른 도시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들 시인이 되시고, 또 인문학당에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뭐 인문학당에 가면은 부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요리도 만들어 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정신적 풍요로움을 좀 채워드리는, 그게 이제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을 그렇죠. 하는군요.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드는 거죠. 네. 이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개인이 주민 각각이 그걸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문적 공간도 만드는 거고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 조금 더 나가면 그런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간도 좀 더 미적으로 건축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구에서 새로운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허가하는 과정에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보다 사람들에게 미적으로 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건축물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 우선 차들이 다니는 걸 중심으로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도시 공간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인문도시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생각했는데 미래 동구는 어디 가다 보면은 책 표지가 간판이 돼 있고 예, 예. 어떤 건물이 동화책의 하나의 이미지가 예, 예. 돼 있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예. 상상도 해봅니다. 예. 이쯤에서 지영민의 질문 예,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구는 현재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 또 이렇게 보육 관련 인프라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개선 정책이나 좋은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신가 봐요. 역시나 예, 예. 되게 관심이 있으셔서 네. 어떤 정책들 갖고 계십니까? 아까 방금 이제 질문 주신 우리 주민분 말씀처럼 아무리 와서 살고 싶어도 정주 여건이 양호하지 않으면 와서 살 생각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보육하고 교육, 문화, 의료, 교통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18년에 취임할 때 구립 어린이집이 2군데였는데 지금 15군데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2군데로 확대가 됐고 공동육아 나눔터도 2군데로. 그리고 우리 산수동의 푸른마을 공동체 안에 아이들 장난감 도서관 그리고 지원동의 육아체험 숲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병원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 교통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 한다든지 아이들 엄마들끼리 만날 수 있는 육아 카페를 저희가 이제 2군데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육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교육적 측면에서도 아까 통기타 교실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학교의 인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주고 인문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동구가 다른 데보다 특별한 교육 그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성인들의 경우는 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평생 학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평생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저희가 확대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보육, 교육의 여건을 개선했고 또 문화적인 환경은 그래도 동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있고 네. 광주에서 가장 미술관이 많은 데가 또 동구인데 그 미술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 뭐 의료 환경은 뭐 다른 데보다 전국에서 찾기 힘든 자치구안에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2군데가 있고 무등산 가까이 있고 광주천 있고 앞으로 지하철 2호선 개통이 되면 1호선과 연결돼서 교통 편리하고 그래서 정주 여건은 저는 동구가 어떤 자치구보다 앞선다 이렇게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오셔라. 예, 맞습니다. 살기 편한 곳이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이티야구단 학부모회 회장 서석인입니다.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이티야구단 모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모였던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더 궁금합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그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구가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국에서도 평가받는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저희가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1등을 했습니다. 네. 24억을 모금을 했고 지금까지 약 40억 이상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필을 했던 건 가치에 투자를 해달라.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이 이스트 타이거즈 동구의 호랑이 팀으로 그게 이제 이티 야구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티 야구단을 저희가 육성을 했고 거기 이티 야구단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야구를 통해서 굉장히 사회성도 길러지고 밝아지고 이런 성과를 만들었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 이 기부금으로 이 친구들의 야구 연습장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광주에 90년이 된 전국의 유일한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조선인에 의해서 만들었던 단광극장 광주국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국장은 곧 문화의 상징이고 예술의 상징인데 이 광주국장 부활 프로젝트로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도 많이 투자를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주국장을 최근에 저희가 오래된 스크린도 교체를 하고 네. 영사기도 교체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저희가 뭘 추진하고 있냐면 광주국장을 국가 등록유산으로 지금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등록유산에 맞게끔 광주국장을 새롭게 꾸미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봉준호 감독도 광주국장을 다녀갔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인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상징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죠. 네. 올해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유기견들에 대한 살처분 제로. 그래서 우리 시내에 그 유기견들의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문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전국적으로 약 4억 정도를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최근까지 그 유기됐던 20마리의 그러니까 입양되는 그런 성과. 그래서 앞으로 광주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유기견을 우리가 수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그 동구 주민들의 집수리 지원 사업에도요,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억이 목표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우리 동구에 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각 구마다 도시마다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모금액을 늘릴까 고민들이 많으신데 답을 주셨네요. 가치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라. 가치에 투자를 하자. 동구로 와서 보면 된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서남동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일을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동구 지역 장애인을 위해서 매년 장애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동구청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ET 야구단 구단주로서 발달장애 청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동구는 사람을 중심에 둔 장애 친화 도시를 향한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도시 동구답게 장애인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가 장애인 친화 도시인데요. 인구 대비 5.2%가 장애인입니다. 약 5,400명 정도. 굉장히 5개 자치구 중에서 높은 수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큰 방향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없애드리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들이 어떤 식당을 가나 미용실을 가거나 뭐 이랬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장애 친화 가게를 저희가 올해부터 이렇게 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 질을 높여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에 대한 배상 보험을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금남로라든지 충장도라든지 그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 그 장애인들이 또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턱을 낮추게 한다든지 이동 간의 그 연계에 편리함을 주는 그런 작업들을 또 앞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또 장애인들도 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자리를 늘렸는데요.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도 상당한 장애인 친화도시로서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도시라는 것을 정책에서부터 다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동구의 현안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수리를 해주고 계십니까? 근데 좋은 집을 집 수리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집들이 수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보통 도시 재개발하면서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재개발에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요. 실제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23% 정도만 다시 삽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봐야죠. 살았던 곳에 정든 곳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 70%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30% 정도가 이제 단독주택에서 많이 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독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낡고 비도 새고 또 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지 않지만 주거 환경을 좋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정든 곳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드려야겠다. 시작한 게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자치구 차원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약 8천 가구 정도 주택이 있는데 그중에 95% 이상이 20년 이상 된 주택들입니다. 다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다 전수조사하고 용역을 해보니까 이걸 다 하려면 1,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가구가 너무 많아요. 8천 가구면. 네.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50가구 이미 마무리했고 지금 50가구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뭐 이렇게 난방 문제, 그다음에 창틀, 그다음에 대문, 그다음에 방수
아니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으니 도시재생 사업에 인하도록 정부가 이걸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도 찾아다니고 또 국회에도 제가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꾸준히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거 많이 거치면 이 중 일부를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낡은 주거 환경을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살던 터를 버리고 다른 곳에 이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 반응도 좋겠죠, 당연히. 예, 반응이 좋으셔서요. 네. 저한테 그냥 감사하다고 예, 전화도 주시고 네. 어떤 어르신은 안아도 주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동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충장축제. 예. 워낙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올해 이 축제를 보면은 또 특별하게 동화축제를 예. 꾸미셨더라고요. 또 유명한 퍼레이드 팀도 예. 와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충장축제가 이제 추억을 소재로 하는 축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성을 소재로 하니까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매년 주제를 설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네. 좀 찾는 분들이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이제 주제를 그래서 추억의 동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소재를 하나씩 달리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들 뜻을 받아서 축제 폐막할 때 2026년도 축제의 주제를 노래로 했습니다. 네. 노래에 얽힌 추억을 다 이제 연출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향이 앞으로 야간 관광이 초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간 축제로 방향을 바꾸고 글로벌 축제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축제로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버스커들의 광주에 월드컵을 하는 경연을 하는 걸 벌써 이제 4회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5일간의 축제 중에서 아시아 문화데이를 하루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축제. 그래서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원래 하루 하던 퍼레이드를 이틀로 늘려서 하루는 우리 열석개동 주민들이 만들었고 하루는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 기획 퍼레이드로 롯데월드 퍼레이드 팀을 불렀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도 계속 퍼레이드는 이틀로 하고 광주에서 보기 어려운 퍼레이드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는 이제 가족의 날로 해서 충장축제 하나의 정신 중에 시민이 참여하는 대동정신을 구현하는 건데 주먹밥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금남로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반 주민 경연대회하고 전문 요리사들이 하는 경연대회를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이것은 매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장축제가 야간, 글로벌,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도 반응이 좋은데 점점점 확장돼서 더 예. 인기가 있는 축제로 발전하겠네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금남로 쪽을 가끔 지나가는데 어떨 때 보면 차를 못 타게 그냥 막아져 있더라고요. 예. 한 3월부터 됐나요? 그때부터 차 차 없는 없는 거리요? 거리를 3월부터 운영하고 했습니다. 있으신 것 같아서 어떤 의미입니까? 차 없는 거리를 저희가 시작한 게 금남로를 막아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대중교통, 네. 자전거, 걷기, 대자보 도시를 하는데 뭔가 좀 상징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광주의 가장 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남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오고 자전거 타고 걸어보자. 그렇게 시작한 게 차 없는 거리고요. 네. 그래서 올 3월부터 이제 12월 초까지 하는데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이걸 합니다. 시민 누구나 동아리든 단체든 누구나 나와서 기획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걸어오시기를 일종의 유도하기 위해서 걸어오시거나 대중교통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어떤 선물도 추첨해서 드리고 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점차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동구가 한번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면은 낯설어 하거든요. 예. 걸어가라고? 예. 이러면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우리도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자가용 타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걷고 자전거 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대자보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속성이 늘 중요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면서 국민들의 호응도 좋아 보이고 예, 예. 외부 업체의 평가도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예, 예.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 가장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 그 시간대에 저희가 카드 매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차 없는 거를 했던 목표 중에 하나가 상권 활성화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 걷고 이러면 식당에도 가고 옷가게도 가고 신발 가게도 가는데 약 15% 정도 카드 매출이 그 기간에 늡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성과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애국의 사례를 봐도 걸으면서 구경하고 들어가고 이래야만이 상권도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상권에서는 반대도 있는데 많이 호응들 또 해주시고 또 생각도 많이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축제 있거나 이렇게 차 없는 거리 할 때 청장님은 얼마나 자주 나가십니까? 저는 매번 나갔습니다. 예, 매번 나가서 함께 네. 참여도 하고 시민들 반응도 보고 또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 사실 이제 걱정이 됐죠. 시작은 했는데 시민들이 반응이 어떨까? 실제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로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하는 만큼 하루아침에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오신 분들 한번 나가 보셔라 예,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평가도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혹시 수상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인문도시 수상은 뭐 여러 차례 했고요. 네. 올해도 저희가 이제 여러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선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혁신지자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혁신을 했다. 이 혁신 네. 관련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쓰레기 관련돼서 저희가 AI와 결합한 예를 들어 청소차라든지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이게 저희가 특허를 받았거든요. 관련해서 언론사 그리고 정부로부터도 상을 받고 최근에도 과학기술 부로부터도 상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상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ESG 행복경제연구소가 전국의 지자체를 평가했는데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평가 분야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도 받았고요. 제가 한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약 평가도 거의 좀 5년 연속 A 등급을 최고 등급을 받고 있고요. 상은 이제 받으면 좋더라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성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는 격려의 차원이기도 해서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또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온 것에 대한 보상이니까요. 예, 예. 상은 늘 기분 좋은 예. 일입니다. 광주 MBC 타운홀 미팅 또 지역민의 질문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인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연재진이라고 합니다. 독거 어르신과 1인 가구 그리고 쪽방촌 거주민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동구형 통합 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치구가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복지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62% 전국 평균이 그렇거든요. 자치구가. 네. 근데 이제 복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동구만의 또 특성들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동구의 1인 가구 비율이 50.2%입니다. 높네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이 절반 넘었네요.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몇 년 전에 용역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뭐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특히 이제 어르신 1인 가구가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직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5대 종단 이분들과 함께 1인 가구 고위험군,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이제 언론사, 신문사에 신문 구독도 저희가 해서 신문이 쌓이면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청년 1인 가구들에 대한 뭐 요리라든지 중장년 1인 가구들 요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금융 재정 관리를 할 거라든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안심 문제 이런 걸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비주택 거주인 쉽게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광주에 한 500가구 정도 되는데 동구에 이제 옛날 대인동 버스터미널 건너편 쪽 일대 많이 모여서들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주거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죠. 몇 평 안 되는 옛날 여관방에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식사 문제 그러다 보니까 건강 문제
가장 큰 것은 이웃과의 고립, 단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소를 개설을 했고 운동시설도 개설했고 들락날락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식사를 저희가 매일 점심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잘 안 나오셨는데 나와서 이제 이웃과도 소통도 하고 모임을 결성해서 골목대장도 한번 뽑아서 청소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는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외도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동구 사회복지의 방향인데요. 동구만이 갖고 있는 특징 그런 걸 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는 제가 처음에 취임해서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을 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 더위로부터 겨울은 추위로부터 그다음에 1년에 한두 번은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애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복지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동구에 어떤 분이 어떤 성향으로 사시는지를 먼저 전수조사를 그렇습니다. 하셨고 예, 그에 예. 맞는 정책들을 펼치고 예, 예. 계시네요. 들어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예, 예. 구청장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겠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드는데 역시 사회 각계의 힘을 맞습니다. 같이 예, 모아서 예. 함께 꾸려가고 계시는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다 보살핌, 돌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 그리고 기업, 단체에서 많이 기부를 해 주시거든요. 그 기부가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동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데 특히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예, 우리나라 예. 문제이고 동구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자리, 청년 문제 우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현장에서 대응하는 게 이제 기초지자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임한 이후에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위원회. 왜냐하면 청년의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그래서 이제 청년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창작소는 청년들의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이제 공간을 만들었고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청년의 집을 만들어서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한 10개 정도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런 걸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빈집 창업 프로젝트를 3년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올해는 저희가 조금 재정 문제 때문에 쉬어가는데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계림동의 빈집, 충장로, 금남로 쪽의 빈 상가에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줘서 보통 창업 이후에 생존율이 50%가 넘지 않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77%가 넘는 괜찮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높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창작소에서 일자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안내를 해주고 있고 또 연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문화, 생활 이런 점에서도 취미 활동이라든지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매년 그래서 이제 청년 축제도 저희가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구가 노인 인구는 많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데요. 동구의 청년 인구가 28.2%로 광주 평균 26%보다 높고 5개 자치구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최근 2, 3년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의 성과라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청년들을 향한 관심 갖고 계신다는 말씀 예.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지영민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 서남로에 소재하고 있는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주환이라고 합니다. 동구는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동구가 크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동구의 특성은 뭐냐면 전남대학병원, 조선대학교 병원이 있잖아요. 반경 1km 안에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2km 안에. 그러니까 일종의 의료와 관련된 특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와 결합한 헬스케어 사업에 2022년부터
투자를 하고 지금 3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스타트업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유전자 데이터셋을 저희가 모아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경쟁력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의료기기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왔고요. 그런 결과 지금 광주의 AI 기업의 한 반 정도 한 70개 기업이 지금 우리 동구에 있습니다. 네. 1캠프하고 2캠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AI 컴플렉스 센터를 지금 금남로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빈 공간인데 대기하고 있는 AI 관련 기업 한 60, 7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적할 거고요. 대웅제약의 실증센터가 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의 대학 연구소하고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어서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동구청 앞에 있는 건강 관련 그 실증한 이제 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리 옮겨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 건강 관련하는 건강 관리소를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동구를 그 AI 밸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핵심 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내년 국비 예산에 제가 일부 넣어놨는데 선교지구에 노화연구센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두 군데하고 함께해서 치매라든지 노화 연구를 통해서 관련된 의료 산업이라든지 특히 바이오 연결하는 센터를 지금 만들 걸 준비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께서 교육이나 뭐 의료나 AI나 미래에 대한 질문들을 다 각각 해주셔서 예. 동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비전은 예.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의 비전은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예, 글로벌 네. 도시로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인문도시도 저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각 도시마다의 정체성과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동구의 장점은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하고 광주의 역사를 오롯이 안고 있는 역사적 도시입니다. 이런 걸 살린 인문도시로서 그래서 이미지 브랜드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또 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365일 설레임이 있는 36.5대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 게 큰 방향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방향을 갖고 있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아까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체류형 예술 여행의 도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갈 거고요. 저는 우리 동구가 그런 방향에서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설명드렸던 AI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등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도시를 지향하면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새로운 AI 헬스케어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기반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을 생각하는 배려심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펼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방향을 그리고 중기, 장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공감은 하지만 우선 일상에서 내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이 없게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는데 어르신이 환경이 좋지 않아 넘어지신다든지 내 집 앞에 도로가 울퉁불퉁하다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네. 이렇다면 일상에서 느끼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들. 네. 그러니까 민선 8기 시작할 때 제가 거기에 방향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갖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사시다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을 즉각 해결해 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 속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삶의 편리함이 증가하는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불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
예.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은 또 하나 발전할 수 있는 아, 기회를 그렇죠. 제공하는 예. 게 되겠죠. 예. 저희가 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못다한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광주문화방송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질문도 주시고 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만들고 그래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늘 뜻을 함께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기간에도 주민들과 함께해서 우리 동구를 정말 명실상부한 광주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이제 구청장의 말씀을 듣고 또 지역민들의 질문을 듣다 보니까 동구가 1년, 2년, 1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예. 게 상상이 되어지고요. 더불어 살고 싶고 따뜻한 동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